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오늘 나지금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 RBC에 대해서 의외로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RBC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RBC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신 상품 중에 대부분 그게 뭐냐고요? 바로 보험 상품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들을 가입하는데요. 그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RBC라는 거죠. 이 RBC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든든한 회사에 가입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RBC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은 건 RBC는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털,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얼마나 이 보험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그것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대요. 이게 맞거든요. 최근 한 4, 5년 정도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는데 그게 이제 IFRS 17이라고 하는 이제 회계 기준이에요. 요게 2023년도부터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이 TF를 구성해서 이 체질의 개선에 지금 힘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은 그냥 RBC에 대한 얘기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IFRS 17의 핵심은 원가 기준이었던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 보험 부채를 원가로 표시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험 부채는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야. 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가보다 시가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부채에 대한 증가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채가 증가되면은 RBC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이 상품 포트폴리오나 마케팅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결국 현재 보험사들은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 즉 보험 부채를 가입 시점 기준인 원가로 계산해서 쌓고 있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뭐 6개월, 1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품에 가입을 하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험금을 맡겼을 땐 예전에는 이게 지금 그 과거의 원가 기준으로 이거를 쌓아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부채를 시가, 과거보다 시가로 하게 되면 10년 전의 원가가 아니라 10년 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보면 부동산도 과거 10년 전에 샀을 때 그 거래 금액이 아니라 현 시세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시세 차이가 거두는 거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자,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RBC 200%, 300% 이게 이 보험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보험사의 자본량을 손실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건 뭐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보험 가입자, 즉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을 쌓아놨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RBC가 200%예요. RBC. 그리고 어떤 회사는 RBC가 30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 고객들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S생명에 가입했어. 나는 뭐 K생명에 가입했어. 그런데 여기 200%라는 거는 S생명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한 번에 아, 나 빨리 내 돈 줘. 나 내 보험금 줘. 나 이거 뭐 해지할래. 내 돈 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의 모든 고객들이 다 요청을 해도 200%까지는 이 회사가 돈을 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300%는 30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RBC가 200%가 좋은 거예요? 300%가 좋은 거예요? 300%가 좋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RBC가 무조건 높다고만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은 있으면 되는데 적정 수준 밑으로 가는 건 손해다.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0%나 300%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에 대해서 약간 주목하는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은 보험회사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 나올 거예요.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면 2배, 300%면 3배라는 거죠.
그래서 RBC 비율은 보험사가 파산 시를 가정해 파산하더라도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 이게 막 높다고 막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여력에 대해서 좋지만 200%나 300%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하지만 일정 기준 수준 100%가 되면 100%가 안 되는 건 문제가 된다고요. 왜? 이건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300 이내에도 지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은요, RBC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사한테 뭐를 하도록 해요? 경영 개선과 권고, 요구, 명령 이런 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권고 사항이 150% 기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의 BIS하고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BIS. 이거는 은행에서 측정되는 자본 건전성에 대한 이제 지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RBC 비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방법은? 가용 자본을 높이거나 요구 자본을 줄여야 되겠죠. 아까 위에 그 설명한 대로. 그래서 가용 자본을 높이는 대표적인 예는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 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은 제가 못 봤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 보험사에서 후순위채 발행을 많이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 자본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공동 재보험이 있대요. 공동 재보험. 이 공동 재보험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보험회사에 대한 RBC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봤고요. 이걸 왜 해봤냐면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 RBC에 대해서 의외로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보험회사나 금융권에 있으면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요. 여기 RBC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서 딱 보시면 이게 지금 9월 달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루트로든 가입을 하고 있는 상품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상품이든 연금이든 아니면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 팔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도 보험 상품을 팔기 때문에 가입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이면 9명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 RBC 비율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회사가 RBC가 몇 %인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내가 이걸 체크 못했어? 진짜 안타깝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입한 회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6월 말 기준으로 나왔네요. 이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좀 다른데 한번 볼게요. 자, 생명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저는 무조건 여기에요. 이쪽 회사들. 저는 뭐 이쪽 회사하고 연관은 없지만 대부분 제가 뭐 고객분들이나 이제 이런 상담을 하더라도 그냥 외국계를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섭다고. 그런데 그거는 뭐 무서운 게 어떤 게 더 무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BC가 202%, 삼성은 333%, 그리고 교보생명은 285%, 농협은 232%. 다 대부분 다 좋죠. 요 정도에 있으면은 자본 건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금 낮은 데가 여기 흥국.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150% 권고에 간당간당 한 데는 없어요. 다 대부분 200%대를 웬만하면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손해보험을 보면은 메리츠 222%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치가 조금 낮은 회사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면은 크게 사실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MG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RBC 비율이 지금 97%. 와,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에, 제가 이 회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MG에 만약에 가입되어 있는 게 뭔가 있다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런 회사, 중소형 보험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자본 건전성이나 이런 게 조금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상품의 기능 중에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게 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RBC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 돈으로 이러한 것들을 재무 건전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100%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약간 리스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남겨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RBC에 대한 내용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 보험사의 RBC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일정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